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스님 저는 제 마음을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네. 어제도 조금 그랬고요. 그제는 제가 스님에게 인터뷰 드릴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점에서 좋았느냐 하면 사띠도 충만한 듯하고 그리고 아는 쪽으로도 잘 돌려지고 그리고 여러 대상들도 들어오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또 인터뷰를 드렸었고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자꾸 대상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 쪽으로 자꾸 끌려가면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예를 들면 잠은 제법 잘 잤습니다. 6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앉아 있다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가서 한 10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대상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안 좋은 몸, 그 다음 피곤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알고 하는데도 자꾸 대상 쪽으로 많이 끌려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 정도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당히 대상 쪽으로 많이 끌려가는 경험을 했는데 일단 몸의 불편함, 몸의 피곤함에 대해서 이 마이크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제 마음가짐을 점검하면서 알고 하다 보니까 대상 쪽으로 끌려가도 알고로 돌리거든요. 돌리면 조금 가벼워지긴 하지만 대상 쪽으로 자주 가요. 그래서 계속 돌리고 하고 있는데 마음가짐 점검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일단 몸에서 항상 편함을 찾고 있더라고요. 편해야 돼. 아주 좋은 거 보셨네요. 편해야 된다. 그 로바가 항상 있어요.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동작은 모두 편안해지려고 하는 동작.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 상태에서 약간만 불편하면 살짝 올리고 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교정이 안 되면은. 이러면서 지금은 계속 그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 온통 로바도사예요. 로바도사. 좋은 거 보셨는데요. 그래서 사띠를 하고 있어도 이래서 이게 좀 보여지긴 하지만 내 온통의 행위나 움직임이 다 로바도사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 있어서 그 즐거움 있었고요. 하지만 또 제가 참으로 약하구나. 이 정도 수행을 했고 그래도 방법도 알고 있는데 이 대상 쪽으로 그러면서도 계속 끌려가는구나. 이 몸이라는 거에 대한 번뇌도 내가 감당해내기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느꼈고요. 지금 거사님이 지금 그동안에는 본인의 생각대로 어떻게 좀 되어왔어요?
그죠? 근데 어제 오늘은 좀 대상적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요때 결국 본인의 기준으로 수행이 좀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때 아주 한번 관찰을 잘 해보세요. 보시긴 보셨어요. 이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마음가짐만 점검하시면 돼요. 요때 계속 안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굳이 안으로 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미 거기서부터 좀 어그러졌어요. 거기서 뭔가 받쳐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점검하면 또 시작돼요. 바로. 그렇다고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상태도 이 또한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적으로 끌려가더라도 그냥 또 마음이 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지, 왜 계속 밖으로만 나돌지라고 해버리면 그 자체는 이미 어그러져요. 좋습니다. 그 마음가짐 점검하는 부분의 중요함을 이전에도 알았지만 이렇게 과정을 가면서 그게 다시 돌아오는, 계속 결국 마음가짐 바르게 하는 쪽으로 계속 가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게 됐던 걸 다시 점검해서 되돌리고 하는 이런 것의 일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번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스님께도 코칭을 많이 받아서 사띠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가짐 점검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 쪽으로 끌려가고 다시 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거리를 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좀 지켜보는 마음 되고 하면서 다 풀릴 그런 간단한 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시간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번뇌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나마 들어서, 제가 이 책은 굉장히 초기에 읽었던 건데 가장 기본서를 제가 기본설입니다. 가장 기본서를 한 번도 읽었어요. 자꾸 대상 쪽으로 가서. 근데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어제랑 오늘은 그렇게 보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 번뇌에 대한 겁니다. 대상적으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항상 매일매일 정리를 해요. 사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의 초반 스타트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싸, 이제 다 되고 있어. 그리고 일하거나 관념을 넣는데도 다 알아차리고 있어. 아싸 한 게 180도 바뀐 거예요. 아싸 했던 코멘트를 쓰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 잘 안 되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랑 그 다음에 집안의 소식이랑 이런 걸 조금 했어요. 괴로운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관념이랑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오면서. 그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대상 쪽으로 좀 끌려가는 상태에서 또 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힘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한참 가셔야 돼요, 아직. 이런 경우에 관념 쪽으로, 그 다음에 집안일, 딸 요청하는 거 조금 처리하고, 그 다음 회사 약속 이렇게 잡고 하니까 또 관념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몸의 느낌이나 이렇게 이제 소리 같은 부분은 알고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대상 쪽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또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돌리거나 마음가짐 점검하는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럴 경우에는 관념 쪽의 부분보다는 이제 좀 제가 자신감을 가지게 했던 어떤 중립적인 부분들, 이런 쪽으로 좀 하면서 또 약간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세간적 일할 때 지금 많이 빠지죠.
본인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때, 뭐 특히나 업무 볼 때도 그렇고요. 가족 일은 더욱더 그럴 거고. 그럴 때는 한번 더 하기 전에 한번 신경을 더 써보세요. 신경을 쓴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을 어떻게 보면 내면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 딸 하면은 쭉 나갈 거예요. 그런 게 관찰이 되면 진짜 재밌어요. 막 쑥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그런 거 관찰될 때 정말 재밌어요.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일부러 막 지금 밀치려고는 하진 않으세요. 그죠? 예. 그래서 하면서 한 번 더 하기 전에 신경을 더 써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부분, 적용을 보는 부분이 오히려 흥미진진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제가 한번 가지고. 훨씬 재밌습니다. 그냥 가만히 다 알아지고 요거보다 그렇게 막 반응하는 마음 보면 더 재밌어요. 관심도 가고 또 사유거리도 많아져요. 한 단계 더 챌린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라고 뭐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위로 올라갔다가 위쪽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약간의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스님 그 인터뷰를 하면서 수행이 오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 법문집의 내용들이 실감이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 오력 가운데 그 신심 그게 채워짐으로 해서 비로소 좀 균형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뿐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어떤 경전이라든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들, 들었던 법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굉장히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대념처경을 여러 번 봤는데 그 대념처경의 그 신수신법의 그 과정들 특히 그러면서 이제 법념처에 5개 5원 이렇게 오근 오력, 칠각지 거기까지 가는 그 설명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최우민 센터에서 이렇게 법문해 주신 것들이 보통 사띠 법의조사 위리아가 원인이 돼서 나머지 4가지가 생긴다. 요 부분이 굉장히 다가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수행의 포맷도 그런 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과 지켜봄의 그 포맷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지켜봄의 그 대상이 되는 거,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대상 이것을 그 관찰하는 그 관찰자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이제 그 체험을 전부 다 뭉뚱그리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요것을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전체라는 게 뭐겠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서산 스님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사띠가 그대로 전체라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이
그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싸띠이기도 하고 조사이기도 하고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오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할 때 그걸 이제 붙여보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라고 이제 그 사사 스님이 그거 다 붙여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전체에 대한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난 작용들 하나하나가 다 또 대상이다, 또 다른 대상이다. 그래서 두 개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다 붙여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 지금 수행의 포맷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생활에서 좀 수행의 이득을 보고 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거의 그 사회생활 그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건 다 끊었거든요. 거의 90% 끊었는데 이제 못 끊는 부분이 이제 그 집에 있는 우리 선지식 예. 그 선지식하고의 관계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된 상태인데 제가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이 도사의 전념, 제가 일으킨 도사가 아닌데 상대방이 도사 상태에 있을 때 그 도사가 금방 전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이제 얼른 바로 대상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정광석화처럼 저를 점령해 볼지 이제 왜 그런가 그거를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는 늦었죠. 저도 부려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라도 이제 그 조사를 해 보게 되면 내가 좀 억울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 마음이 크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설거지도 좀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돌아가지고 이거 거기에 설거지 했다는 데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이게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일부는 남겨놨냐 이러면은 그 도사가 저한테 금방 전염이 되거든요. 저 굉장히 억울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그 내용 중에 도사를 같이 사시는 분한테 도사를 부려놓고 왜 나를 이해를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스님이 바로 그거는 아만입니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바로 아만이구나. 굉장히 거기서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광석화처럼 쳐들어오는 그거는 참 어렵더라. 근데 그 집에 계시는 선지식 분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정광석처럼 와닿았던 부분이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족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이미 나라는 건 이미 포함이 돼 있죠, 거기에는. 예. 저한테 이미 이미 있죠, 이미. 이미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선지식과의 관계는 뭐 본인이 잘 알겠지만 그 김창옥 어르신 그분 말을 빌리자면 어쨌거나 한 사람이 그냥 포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화목해진대요. 이 깨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뭔가 화목한 가정이다 싶으면 한 사람은 희생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또 해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뭐 이런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이분 또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저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랬을 때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티격태격 안 하고.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사신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근데 결국 암 걸려. 어메, 그러니까 그거는 흉내낸 거잖아요, 흉내.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전체 안에서 작용을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이제 붙여서 본다라고까지 표현하셨고, 그 전체적이라는 게 공간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 대상들을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고, 그걸 붙여본다라고 하셨는데, 공간성, 아는 마음 안에서 대상을 보는 줄 알 때, 이 보는 마음이 확실하게 대상이 되면 대상에 끌려가지가 않아요. 그때 붙여서 본다, 잡아서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지관이에요. 이 보는 마음을 잡아서 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대상 쪽에 안 가고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 본다라는 사실을 알 때 대상에 끌려가지가 않아요. 이치적으로. 그때 잡아서 본다라고 해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요때가 멈춤이에요. 요때가 지예요.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멈춰놓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관이에요. 예, 그래서 멈춘다, 잡아서는 본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게 관찰한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잡아서 본다, 멈춘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아는 마음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을 그냥 잡아서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되잖아요. 이미 이거는 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결국 대상을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을 잡아서 본다, 붙여서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게 지관이에요. 요게 정말 윗바사나 힘이고 사티빠따나에서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죠. 신수, 신법을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 와중에 그나마 더 핵심적으로 풀이하자면 보는 줄 아는 것, 관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여시아해.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요건데.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지관이 뭔가에 대해서 확신이 서요. 대상에 끌려가지가 않아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때 엄청난 힘이 느껴져요. 그때. 스스로 알아요. 요게 지관이구나. 잡아서 결국 관찰하거든요. 관찰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잡아서 볼 때 그 이제 사티의 역할 같은 거 그거를 나름대로 비유를 해 보건데 이렇게 그 대상에다가 코팅을 하는 것 같아요. 코팅. 그래서 그 알무로 코팅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무로 코팅을 해서 그 전체 그 대상 자체가
알미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형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그게 맞아요. 예. 그게 그렇게 맞아요.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관찰하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좀 더 작용적으로 봤을 때 관법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문맥에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아는 것으로 가긴 가야 돼요. 나중에 결국 요거 하나 남거든요. 요거 하나 남지만 요것도 결국은 버려야 돼요. 이해로서 버려야 되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눈 뜨고 살아 움직이는 한 버릴 수는 없지만 결국 도구로서 써먹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 가면 이해가 되면 이 관찰한 잡아서 봐 이 또한 다 허물어져요. 대상만 있어도 이미 거기에 이렇게 함께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상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조차도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회도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던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제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회도께서 알고 계셨죠. 그리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 뒤에 엄청난 그때는 정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해결하더라 그러니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근데 이게 이게 하나로 되면서 대상 하나만 있던데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오히려 그게 더 깨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더 좋다. 둘 다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처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다음에 어떠한 뭐 뒤에 뭐 견해라고 뭐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요 상태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좋은 상태를 경험하면 요게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때가 그 대상 하나 있을 때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때가 더 깨어 있어요. 더. 뭐 보고 알고 이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지혜로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소리가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되면 이 소리가 결국 공간이라고도 이해가 돼요.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대상은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어쨌거나 도구로서 쓰는 거지 이해가 되면 이 자체가 공간이라고도 공간 전체라고도 알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좀 많겠죠. 네, 그리고 잡아서 본다, 붙여서 본다라는 거는 결국 제 견해로는 결국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게 지관이다. 결국 대상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때 그게 스스로 알아집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스님 연결해서 저는 뭐 좀 초보자 수준이긴 하지만 붙여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포맷보다 지금은 번뇌 특히 불편한 마음이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가다 보니 그거를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 제 관점에서 제 수행하는 수준의 패턴에서는 붙여서 본다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수행하면서 가장 명료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아는 것이 앞쪽으로 알아지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쉽게 물론 이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질 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다라고 할 땐 요쪽에서 아는 것 안에 그 부분을 이렇게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알거든요. 이 정도를 저는 그러면서 이제 마음가짐 점검하고 평온한지 정도만 하고 번뇌가 일어날 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 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그거를 조금 지켜보고 알고 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특별히 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뭐 교정을 해야 된다고. 뭐 교정할 부분은 없죠. 그냥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뭐 전체 안에 지금 보는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걸 내가 지금 잡아보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될 때는 결코 대상에 끌려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대상이 흐릿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낙엽 하나하나 그런 낙엽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물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대상이. 그렇다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중립적인 것이든 그 다음에 정신작용의 어떤 번뇌나 이런 것이든 마찬가지 더 선명하게 아주 선명해요. 네. 아주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상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대상화 시키는 거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앞에 지금 와 있어요. 대상이 바로바로 그 생겨나는 그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상화 시키는 건 작용은 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선명해져요. 그 대상 자체가. 근데 대상이 선명해지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대상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깨어남은 없잖아요. 근데 잡아서 본다라고 확신이 들 때는 깨어남도 아주 선명하고 대상도 아주 선명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상도. 예, 누구야? 승훈 거사가 다 사띠로 보이는데요? 낙엽도 사띠, 막 소리도, 그럴 때가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오해해요. 저 낙엽이 사띠인데라고. 그 정도로 아주 선명해요. 그게 아는 것과 대상이 다 선명해지고. 아는 것도 선명해지고, 대상도 선명해지고,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잡아서 본다, 예, 멈춤이에요, 결국. 그게. 멈춤인데 오히려 선명해져요. 멈춤. 그때가 지관이에요, 지관. 지하니까 내가 이제 좀 이따 관해야지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함께. 그거는 반드시 관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관이에요. 그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그런 경험이 돼요. 있어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는 제가 아까 인터뷰 드릴 때 그러니까 로바 노사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 몸의 불편함 가지고 얘기 드렸잖아요. 또 하나 큰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전 인터뷰하면서도 느끼긴 했지만 제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이 정신적인 것도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겠죠. 예, 그게 자동인 거예요. 완전히 자동.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하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봤어 한 거의 원인이, 그러니까 이 이메일 보면서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은 특정한 시간 내에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 근저에는 이걸로 인해서 피곤하거나 괴로워지고 싶지 않다, 편안하게 있고 싶다라는 로바가 붙어 있는. 잘 보셨네요. 온통.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사유해봐도 이전엔 몰랐고 지금도 제 온 모든 게 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로바. 집착도.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겠다고 느꼈지만 그거를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나니까 조금 갈 수 있는 맵이 조금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걸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뭔가 본인이 조금 뭔가 좋다라고 생각하죠? 반드시 거기는 로바가 있어요. 뭔가 약간 더 싫어, 이걸 떨쳐버리고 싶어, 반드시 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느낌 관찰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에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있잖아요. 그걸 관찰하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면 이제 이것만 계속 관찰해도 돼요.
여기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계속 관찰이 되면 재밌어요, 이런 게 계속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걸 즐겨 하는지 밀쳐내려고 하는지 요게 관심이 가야 돼요. 요게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이게 땡기려고 하거든요. 그걸 관찰하는 게 아주 재밌다고. 뭔가 싫은 게 있잖아요. 뭔가 밀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밀쳐내려고 한다는 게 관찰이 되면 그렇게 재밌어요. 대상이 바뀌어지죠. 전. 길을 하나 더 놔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 수념처 그러니까 마음 상태 보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잡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하는데 너무 간단한 거에도 싫어하는 마음이 툭툭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 그 느낌들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사유를 하게 된 것이어서 그 다음엔 이 작용하는 부분, 빠져나가고 땡기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는 마음이 이제 상태로서 대상이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싹 돌려버려요. 느낌을 봐버려요. 느낌을. 이 느낌이 움직이는 게 대상이 돼야만이 본인이 그 편안하게 아는 마음 상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뭔가 이게 있다 싶으면 확 돌려버려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대상 알아차림 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느낌을 봐버려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느낌 관찰이 되면 그냥 느낌 관찰 계속 하고 있어도 돼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 걔가 이제 평온한 상태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미세하게 살짝 움직이면 그냥 캐치가 돼요. 그냥 금방 아주 재밌어요. 느낌 관찰 아주 재밌습니다. 느낌 관찰할 때 처음 일어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 사라지는 건지 뭔지 흔히 좋은 느낌은 오래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싫은 느낌은 사라지길 바라잖아요. 그 상태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사라지라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라지긴 사라지지만 계속 보는데 얘는 왜 안 사라져? 이런 생각이 일어날 거예요. 보면 사라져야 되는데 왜 안 사라지지?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 그 느낌은 더 증장되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지금 요 싫어하는 느낌을 바라보고 있네라고 가져가야 돼요. 얘가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바른 것이 중요해요. 그때는. 단지 요 느낌도 본인은 이게 누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싫은 느낌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싫은 느낌이 된 거거든요. 얘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밀쳐내려고 하죠. 그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요 느낌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떨쳐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괴롭단 말이에요. 요 느낌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보라는데 이 대상 자체는 알아지는 것도 대상이라고 하지만 대상이라고 하면 좋고 싫고 함이 없어요.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해요. 좋고 싫으면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좋고 싫으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보는 쪽에 있어요.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느낌인 거고 싫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싫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보는 쪽에. 그래서 보는 줄 알면 본다라고 알면 여기서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럼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또 다르게 바뀌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렇다고 이걸 내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사라지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해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이게 왜 계속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이해라고 해요. 그런 걸.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 대상이 얼마든지 변해요. 그거에 따라서. 지켰다가 좀 힘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좋고 싫은 마음 없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한번 계속 지켜봐 볼까 하는 생각이 오케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계속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대상이 너무 강하면 이게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아직 힘이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대상을 바꿔야 돼요. 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직 힘이 약해서 그래요. 힘이 약해서. 보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그럴 때는 대상을 바꿔줘야 돼요. 그걸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다운됩니다. 다운. 지켜볼 수 있으면 한번 아, 지켜보셔야 돼요. 그런 힘이 있으면. 근데 지켜볼 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나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 지금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돼야 그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아직 볼 수 없으니까 이미 일어난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작용,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고 지금 대상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 상태에 이미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쓰시라고 이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고. 막 찾으러 댕기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있다는 뜻이 아는 마음 안에 있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는 마음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드러나서 있는 거잖아요. 이 드러나는 건 아직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에는 아는 마음 안에 이미 대상은 일어나고 있다. 그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럼 없는 것 속에, 다시 말하면 없는 것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하면 어떤 걸 없는 거라고? 그 마음이라는 게 모양도 색깔도 없는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라는 걸 이제 있다라고 상정해 놓고 관찰하면서 아이고야 본래 없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지. 들어는 게 있어. 마음은 색깔도 뭔가 없어. 그러고 이제 없어요라고 해버리면 이제 안 돼요. 어쨌거나 도구로 써야 돼요. 우선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쭉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아지는 만큼, 지금 알고 있는 만큼 해서 그걸 도구로서 가져가야 돼요. 이해가 없는데 이건 다 생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 정견이라는 개념, 이게 관찰이 어쩌다 한 번씩 되는데 정견을 관찰하는 것은 사견을 이해할 때 정견이 이해가 돼요.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금방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벌써 몸이 지구동하다는 걸 벌써 체크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런 사견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이해한다고 그 순간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견이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위험해요. 정견은 고집멸도에 대한 이해로 보는 게 정견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 불자들은 팔 정도로 살아가라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팔 정도는 성인들의 영역이에요. 성인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냥 자, 팔 정도는 이겁니다. 자, 좋은 직업 가지고, 자, 좋은 말 하고, 번뇌 없이 이렇게 행동. 이거는 그냥 자, 이렇게 도구로서 쓰라는 용도지. 정말 정견은 이게 사견이구나라고 아는 게 정견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잘못된 생각, 내가 이 생각에 속고 있었네라고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그 상황에서는. 정견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가.